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요, 처음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 비전공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기 몰라도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즉, 비전공자도 충분히 응시를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걱정 그만하시고 자꾸 민기적거리지 말고 시작하세요. 뭐라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공부 바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었으면 시작하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지금부터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법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뜨문뜨문 나오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가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9개의 법칙을 모아서 이론과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설해 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교재는요,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사지 않으셔도 돼요. 프린트해서 여러분들께서 출력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기 공부를 처음 하는 수험생이다, 아니면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물리를 포기했다 라고 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지금 에듀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썸네일. 지금 전기 용어 강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전기 9대 법칙을 보셔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끔 우리 수포자분들도 계시죠? 또는 수학을 공부한 지 오래되면 기억이 정말 안 나요. 저야 이걸 매번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지, 20년 만에 갑자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물어보면 이걸 누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 전기 수학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전기기능사를 위한 전기 수학이지만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를 함께 공부해 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전기 9대 법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어떤 기기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일단은 정답은 무조건 발전기예요. 특히 이제 교류 발전기다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발전기만 기억하셔도 돼.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 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총 쏠 때 오발탄 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완전 오발탄, 오발 하면은 발전기는 오른손이고 전동기는 왼손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플레밍의 이제 오른손 법칙인데 발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전기 용어 해설 강의에서 우리 연습하지 않았었어요? 자,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나가죠? 뭐가 나가죠? 그 나가는 걸 뭐라고 했었죠? 기억이 안 나? 자, 자속이 나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속이 퓨 하면서 나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걸 우리가 자속이라고 했었고, 자속은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나타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자속과 거의 비슷해.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 자속 밀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속 밀도는 우리가 대문자 B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N극과 S극 사이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어떤 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는 뭐로 나타내냐? 바로 자속
밀도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그냥 자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N극과 S극 사이에 지금 자기장이 존재하죠. 자속이 존재하죠. 자속 밀도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뭐를 갖다 놓을 거냐? 자, 지금 도체야. 자, 이거 바통인데 도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구리로 만든 도체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실질적으로 집에서 해보셔도 됩니다. 하지는 마시고.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이 도체를 갖다 놓고요. 이 도체에 힘을 줘서 움직이는 거야. 자, 힘을 줘서 뭐 한다고요? 움직여. 제가 얘를요. 영차 하고 위로 올리는 거야. 자, 위로 팍 올려요. 자, 운동을 한 거죠. 자, 뭐를 했어요? 운동을 한 거야. 힘을 줘서 팍 하고 올렸다 이거지. 야,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자, 다시. 자, 도체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얘를 힘을 줘서 움직인다. 뭐 한다고? 힘을 줘서 움직이면 이 도체에 전기가 만들어진다. 자,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점 보이십니까? 이 점은 전기가 나온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X 표시 있죠? 화살표의 꽁무니. 자,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점은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지는 이 관계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권총 빵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 검지 있죠? 두 번째 손가락이 자속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야. 무조건 N극에서 S극으로 약속을 했어. 그러니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힘을 줘서 어떻게 했어요? 위로 올렸죠. 그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에요. 힘을 준 방향.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힘을 줘서 위로 올렸다 이거예요. 자, 요렇게 같이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손가락이 뭐죠? 예, 바로 요 셋째 손가락인데 이 셋째 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압이 나오는 방향. 이해되십니까?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방향을 말해준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자, 이제 중요한 거,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자, 첫 번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무엇을 말해주는 법칙이냐? 우리가 지금 전기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 유도 기전력 이런 말을 씁니다. 또는 어떤 용어를 쓰냐? 유도 기전력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바꿔서 유도 전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에 뭐를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법칙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 이 도체를요 밑으로 팍 하고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머지는 바뀔 게 없죠. 힘의 방향만 바뀌면 되죠. 그럼 엄지가 여러분 어디로 가면 돼요? 정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여러분 그럼 조심해야지. 요 가운데 손가락은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만들어지는 유도전압, 만들어지는 기전력, 만들어지는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법칙입니다. 여기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래서 시험에서 요 셋째 손가락, 요 가운데 손가락이 세 번째 손가락이죠. 이 세 번째 손가락의 방향이 뭐냐라고 하면은 정답이 바로 유도기전력의 방향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무엇을 알아내기 위한 법칙이냐라고 물어보면 요것을 또 알아내는 법칙이다. 그래서 이게 거의 전부예요.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조금 여유가 돼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요것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유도기전력, 유도전압 또는 기전력이 얼마만큼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다. 그 유도기전력의 크기, 유도전압의 크기, 기전력의 크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 B 곱하기 L 곱하기 V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식이 있어요. 에브리몽땅 그냥 다 곱하면 정답이야. 자,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B가 뭐냐면 좀 전에 말했던 자속 밀도. 자속 밀도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자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 요 L이 뭐냐면 여러분 요 도체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랭스, 길이. 그 다음에 요 V는 뭐였냐? 아까 전에 제가 힘을 줘서 뿅 차고 이걸 올렸죠. 이걸 올리는 속도. 얘가 올라가는 속도, 움직이는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평균 속도의 개념이자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속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관련된 7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풉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른 기전력이 발생하는 기기는, 즉 여러분 완전 오발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발전기 보이십니까?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보시면 도체가 운동하는 경우, 여러분들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도체죠? 도체를 제가 힘을 줘서 위로 팍 올렸죠? 이게 운동하는 거잖아. 자, 운동하는 경우 유도기전력의 방향, 유도기전력 또는 기전력 또는 유도전압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은 뭐냐? 정답 뭐예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자, 그러면은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발전기의 유도전압. 이름이 참 많아요. 그죠? 유도기전력, 유기기전력, 그냥 기전력 또는 유도전압. 다 같은 말이야. 자꾸 따라 읽어보시면 익숙해집니다. 발전기의 유도전압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라고 하면, 즉 발전기 나왔잖아. 이미 끝났어. 사실 이거 보기 읽으면 안 돼. 알겠죠? 오발탄 생각해야겠죠? 자, 그럼 플레밍의 뭐다? 오른손 법칙이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 요 가운데 손가락의 방향은 F, B, I인데 요 I가 이게 이제 기전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도체가 운동하여. 느낌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속을 끊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지금 N극이 있었고 S극이 있었고 N극에서 S극으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속이 지나가죠. 지나갔었어. 그때 제가 힘을 줘서 애를 팍 올리는 것은 자속이 지나가는데 애를 탁 하고 올리면서 끊는 거지. 이걸 끊는다 또는 쇄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정도 읽었으면 발전기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 이랬을 때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데 편리한 법칙은 무엇인가? 정답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계산 문제인데 안 어려워. 자, 보세요. 자속 밀도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었죠? B. 그죠? 그 다음에 자기에서 길이가 50cm, 기본 단위는 메타야.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 50cm를 메타로 바꾸면 얼마예요? 0.5m죠. 자, 그 다음에 얘가 L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0m/s로 회전할 때 이게 이제 속도 V가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전체 기전력 E는 B 곱하기 L 곱하기 V다.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이거 공식 생각 안 난다? 괜찮아. 그냥 셋 다 곱해서 가장 비슷한 숫자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자, 찍으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직류 발전기에서, 자, 발전기 일단 밑줄 그을게요. 자, 코일변의 유효 길이. 자, 여기 키워드 길이요. 길이를 L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 우리가 B라고 표현하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속도를 뭐라고 한다? V. 선생님, 주변 속도는 뭔데요? 몰라도 돼. 나중에 여러분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오시면은 아주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기능사 과정에서는 그냥 속도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유도되는 기전력의 평균값은 여러분 에브리몽땅 뭐해라? 곱해라.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간단하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만들어지는 기전력,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 여러분 완전 오발탄 요거 하면서 외우셔야 돼. 왼손은 전동기야. 자, 그러면은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동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고요. 전동기란 것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기기.
요게 여러분 전동기죠. 전기 에너지를 줘서 움직이게 한다.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힘이 force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그 힘을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자력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예, 전자력이라고 합니다. 즉 전자력이 만들어져서 움직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이 전자력의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는 법칙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플레밍이라는 교수님께서 이걸 고안하신 거야. 학생들이 하도 헷갈려 하니까 야 너네들 고만 헷갈려. 자 너네들 왼손 가지고 있지? 이 왼손으로 이 전자력의 방향을 쉽게 알려줄게 하고 고안한 거야. 만들어낸 거다라는 거죠. 이분이 발전기를 만든 게 아니라 이분이 전동기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도입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전자력의 방향.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 힘의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는 법칙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네, 같은 말이다라는 거야. 여기 보시면, 여기 힘력자 보이시죠? 여기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간단한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여러분 유도 기전력 또는 기전력의 평균 전압은 뭐 이렇게 물어봤었어. 그때 공식이 어떻게 됐냐? E는 어떻게 됐었죠? 빨리 말씀을 해보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 자, 어떻게 됐었어요? 자, B에다가 뭘 곱해? L 곱하고 뭘 곱해? V를 곱했단 말이야. 요건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관련된 거고, 자, 이번에는 왼손 법칙이야. 비슷해. 자, 그럼 만들어지는 전자력 크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 B, I, L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딱 봐도 뭔가 비슷한 게 두 개가 딱 보이죠? 여기도 B, 여기도 B가 있죠? 여기도 L, 여기도 L이 있죠? 똑같아. 그러면 자, 봐봐.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얘는 힘을 줘서 여러분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힘을 줘서 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류를 공급시켜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흘려보내줘가지고 전자력을 얻어낸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자속 밀도에 비례하고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고 전기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면 많이 공급할수록 전자력이 세지겠죠. 전동기가 세게 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L은 도체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받아들여 주셔야 돼.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왼손 법칙. 자, 왼손. 여러분 왼손 가지고 있죠? 자, 볼게요. 여기 검지. 검지는 자기장의 방향 또는 자속의 방향이에요. 제가 편의상 N극을 여기다 그렸거든. 그러면은 N에서 S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약속이야. 무조건 자기장은 자속은 N극에서 나온다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낸다고. 우리나라 자동차는 운전석을 왼쪽에 만들자고 약속을 했잖아. 그런 것처럼 이건 무조건 약속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자, 요거 여러분 요 셋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야. 뭐라고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나오는 방향인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 시험에서 맨날 얘만 물어봐. 얘는 바로 전자력의 방향 또는 힘의 방향. 즉,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고. 자, 이렇게. 자, 됐죠? 자, 근데 이제 전류를 어떻게 흘릴 거냐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요 칠판 면에서 여러분 쪽으로 향하게끔 뚫고 나오는 전류를 흘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전류. 자, 이 도체가 있는데 여러분 쪽을 향해서 전류가 뚫고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자, 직각관계. 자, 이해되시죠? 그럼 이 도체는 어디로 움직인다는 거야? 자, 엄지손가락. 요게 힘의 방향이라니까요. 운동 방향. 알겠죠? 운동 방향.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야. 자, 위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내가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 쪽으로 처음엔 나왔었는데 이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흘린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전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전류 요 가운데 손가락이 얘를
보는 쪽으로 씩 하고 바꿔줘야겠죠? 그럼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보고 있어? 밑에를 보고 있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관련된 네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바로 나와야지. 플레밍의 왼손. 자, 그 다음 문제. 자장 내에 있는, 여러분 자장이란 게 무슨 말이지? 자기장 또는 우리가 자개라고도 했었죠. 자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즉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전자력, 힘이 작용을 한다. 그 힘을 친절하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전자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때 요 힘의 방향은 어떤 법칙으로 정하는가? 어떤 법칙으로 정하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자, 정답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체가 자기장에서, 아까 전에 자장에서, 여기서는 자기장, 다 같은 말이야.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관계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오, 그러면은 그 힘, force, 전자력이라고도 한다고 했었는데 얘는 일단 공식이 BIL이다라고 했었었죠.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말도 어려워. 자기력선속 밀도. 그러면은 여러분 자속 밀도 같은 말이에요. 자속 밀도 B에 비례하는 관계다. 자, 그 다음에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죠. 전류에 비례하는 관계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L, 길이지. 길이에도 비례야. 근데 지금 길이에 뭐라고 돼 있어? 반비례라고 했기 때문에 땡! 너는 아웃! 해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선생님 왜 4번은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4번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세요. 자, 그래도 혹시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도체가 자기장과 이루는 각도에 비례한다. 도체가 자기장과 이루는 각도에 뭐한다? 비례한다. 즉 세타가 0도에서 90도까지는 여러분 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삼각함수로 표현할 때 사인 세타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이 공식에다가 이렇게 사인 세타를 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전기기사나 또는 여러분 우리 만나겠죠? 산업기사에서는 요 사인 세타까지 해서 깔끔하게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 부분까지 막 깊이 쫄 필요가 없어.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 외적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우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툭 치고 여러분 요거 정답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뭐냐? 자, 찾아보세요. 정답은 뭐다? 힘의 방향을 말한다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용어가 익숙해지고 내용이 익숙해지면 그때서부터 공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 번 보고 모두 이해할 수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 임파서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공부해 주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에듀클래스에 문의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